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미국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오늘 감도는 어떤가요? 오늘 조금 머네요. 뉴욕에서 좀 그죠? 멀어지셨나 나 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내가 이거 지금 휴대폰 소리가 적은가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게 뉴욕하고 플로리다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플로리다로 이동하셨군요. 여기 지금 플로리다인데 약간 뉴욕은 정말 통화 감도 좋았는데 그죠? 확실히 거의 시골인가요? 여긴 시골이죠. 음, 어, 예, 오, 되게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끼냐면은, 네. 뉴욕은 미국 경제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이고, 뉴욕이 물가가 비싼 이유를 알았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곳이야. 그래서 어차피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어서 물가가 비싼데, 여기는 플로리다는 되게 싸요. 올랜도 와서 내가 정말 반가운 거는, 드디어 여기는 이제 생수가, 500짜리 그 작은 생수 한 통이 이제 1.25달러. 그래도 비싸네요. 그래도 비싸지만 그래도 뉴욕은 3달러, 4달러였으니까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KFC 갔는데, 제가 여기 또 이제 미국 왔으니까 그래도 미국 본토 KFC 한번 먹어봐야죠 갔는데 그 치킨 2조각에 콜슬로에 프렌치 프라이에 콜라까지 다 해서 7달러. 그러니까 빅맥 세트가 14달러였던 거에 생각하면은 절반 정도 느낌? 그래서 플로리다가 왜 한국으로 치면 나는 제주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쓰면서 쉬는 곳. 뉴욕은 젊어서 돈을 벌러 가는 곳. 플로리다는 은퇴한 노인들이 오는 곳. 그리고 여기 지금 어제 날씨는 28도, 29도 낮에 올라가고요. 무슨 북반구인데도 1월 달에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서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다녀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시간으로는 2023년 2월 1일 2월이네요. 2월 1일 날 9시 33분이고요. 지금 우리 김민식 특파원이 있는 곳은 여기는 플로리다 아침 7시 올랜도? 예,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아침 오전 7시 30분이죠. 아직 1월이시군요. 아니요. 아직 여기도 2월 1일입니다. 그렇군요. 2월 되셨군요. 여기는 아침 대신에 됐군요. 이제. 예. 그러면은 지난주에 뉴욕에 있다가 언제 오셨습니까? 사흘 전에 넘어왔습니다. 사흘 전에 넘어왔고. 그럼 뉴욕에서 원하시던 뮤지컬 보시고. 해밀턴 봤고요. 네. 뮤지컬 해밀턴을 아주 재미나게 봤고,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MBC 예능 PD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뉴욕 뮤지컬 출장이라고 있었어요. 이야, 직장에서? 진짜 꿀 같은 시절이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MBC가 정말 좋을 때였고, 그때는 이 출장의 특징은 뭐냐면, 비행기 표는 일단 항공권을 회사에서 끊어주고요. 네. 일주일 동안 뉴욕에 있으면서 뮤지컬을 보고, 그러니까 보고 나서 뮤지컬 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표에 찍힌 금액만큼을 이제 나중에, 돌려줍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마음껏 뮤지컬을 봤는데 그렇게 시켰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뮤지컬이라는 것은 21세기 우리 시대의 엔터테인먼트의 총화예요. 음악, 미술, 무용, 거기에다가 이제 스토리에다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무대 네. 예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해밀턴 그런 점에서 보면서 예능 PD로서 예전에 맞아, 뉴욕 뮤지컬은 이런 맛이었지라는 걸 볼 수 있어 좋았고요. 뉴욕 공공도서관 투어도 되게 좋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시간 맞춰서 가면은 그 2층에 로즈 리딩룸, 로즈 열람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가면은 안 들여보내줘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표를 줘요. 이렇게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옷에 붙인 사람은 정시에 이제 투어를 하는데 로즈 열람실이 뭐냐면 도서관 열람실인데 크기가 축구장만 해요.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만든 약간 120년 넘은 건물인가 그렇거든요. 네. 12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이게 심지어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요. 아주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유럽 뭐 파리에 에펠탑이 있고 영국에 뭐가 있다면 우리는 뉴욕 공공도서관이지 약간 이런 건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의 그 건축비를 들여서 만든 건물인데 이 건물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중 하나가 누군지 알아요? 로즈란 이름을 가진 분이겠죠. 로즈 리딩룸. 역시 박동부님, 센스 있어. 근데 로즈 리딩룸은 아마 다른 또 중요하고 맨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이 간 건 우리도 아는 그 유명한 철강왕, 카네기.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아. 앤드류 카네기가, 잠깐만요. 내가 아까 이거 적어놨어. 정승처럼 얼마를 쓰셨네요. 당시에 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 현재 오늘날 화폐 가치로 치면 10억 달러 이상. 조단이네요, 조단이. 거의 이 돈을 오로지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그걸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 앤드류 카네기는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민자 출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민자는 쉽게 얘기해서 자산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잖아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도 없고 땅도 없이 그냥 막 이민 왔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제대로 정규 교육도 못 받고 학교도 못 갔는데 앤드류 카네기는 뭘로 지식을 얻었느냐? 이웃 사람한테 가서 책을 빌려 읽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웃에 되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있어서 근데 얘가 어린애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서재 내 서재에 있는 책은 네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빌려가서 읽도록 해라고 해주신 거고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나중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그 책에서 읽었고 얘가 그래서 돈을 나중에 벌면은 나는 도서관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책을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 꿈을 이제 이룬 거죠. 야, 이거 완전히 진짜 pay it forward네요. 완전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멋있네요. 저는 그 부자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보통 학교 짓잖아요, 왜? 네. 그래서 막 그 사학 재단 만들고 막 그러는데. 네, 학교는 그 뒤끝이 꼭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교는 뭐냐면 일단 들어가는 애들도 가려서 뽑고 그리고 들어가는데도 비용이 들고 들어가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돈이 들고 근데 공공도서관은 정말 나 같은 외국인도 그냥 가서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뉴욕 공공도서관 그 건물 바로 맞은편에 현대식 건물이 또 있고 거기에 최신 이제 베스트셀러 소설서부터 해서 만화책, 그래픽 노블 다 있어요. 네. 한 몇 층에 걸쳐서 열람실에 있는데 거기 가면 저도 그냥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 없고 신분증 뭐 보내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책 읽다가 몇 시간 읽고 읽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린 공간은 저는 학교가 아니라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저 재벌 그 분들이 이렇게 지은 도서관 혹시 없나요? 좀 마음이 아픈데 실은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도서관을 너무 좋아해서 길 가다가 무슨 도서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가다가 항상 쫓겨나는 곳이 뭐냐면 재벌의 호가 붙은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뜩 들어서 야 이런 그 재벌께서 도서관을 만드셨어 하고 들어가면은 닫혀 있거나 주로 뭐라 그러냐면 연구자에게만 개방되는 공간.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문구들이 있죠.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도서관을 안 짓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수익 창출이 학교처럼 안 되잖아요? 그런가? 그것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이거 내 아주 좁은 그 너무 이렇게 무식한 소견으로 하는 얘기인데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앤드류 카네기는 책을 읽어서 그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책을 읽어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학교는 비록 돈이 없어서 못 다녔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누구나 자기처럼 삶에서 어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1세대들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면 된다. 그리고 하면 된다 정신으로 가고 도서관 가서 한가하게 책 읽을 시간이 어딨니? 열심히 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으신 분들은 그냥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떤 이걸 모르는 거죠.
뉴욕에서 공공도서관도 괜찮지만 만약 저 같은 이제 책벌레시고 도서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가셔야 될 곳 중 하나가 JP 모건 라이브러리거든요. 야, 이거 카네기, JP 모건. JP 모건. 야, 딱 이거 느낌 참. 오죠. 딱 느낌 오죠. 음, 금융왕이라든지 철강왕이라든지 그 당시에 돈을 번 사람들은 뭘 했냐면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멋있다. 그지. 그리고 이 JP 모건은 이 이름은 참 자주 만나게 되는 게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JP 모건 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막 그 수집한 어떤 그 이 유물들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JP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은 거기는 돈을 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네. 워낙 희귀한 소장본 같은 것들이 있고 막 그래서 돈을 내야 음. 되는데 공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매주 금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에는 공짜로 그걸 하는데 미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전 예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전 예약을 하고 이제 딱 들어갔고 가서 너무 좋았던 거는 JP 모건 라이브러리가 원래 유명한 거는 거기에 그 지금 전 세계에 딱 4권밖에 안 남은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 구텐베르크 성경? 와, 역시. 와, 박동훈 부장님. 와. 역시 찍기의 우리 달인이죠? 이렇게, 어? 찍기의 달인. 뭐에 달? 아니야, 내가 보기에 박동훈 부장님은 그게 있어. 이렇게 광대하게 들은 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딱 나오면 비슷하게 뭐가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구텐베르크 성경이 있는데, 가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왜, 구텐베르크, 뭐, 인쇄혁명, 활자혁명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네. 직접 실물을 눈으로 보잖아요. 네. 아, 당시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치제, 희귀제, 고급 그거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요. 네네. 성경이, 그래서 하여튼 그 4권밖에 없는 그게 이제 JP 모건 라이브러리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가서 더 좋았던 거는 그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더 반가웠던 건 어린 왕자 있죠. 생텍쥐페리. 네. 제가 그 어린 왕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집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뉴욕 맨해튼. 뭐냐면 생텍쥐페리는 프랑스 사람인데 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니까 탈출하죠.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있다가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투기 조종사였잖아요. 네. 비행기 조종사니까 다시 돌아가서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생을 다하기는 하지만 돌아가기 직전에 이 나치 점령하에 비시 정부가 다스리던 프랑스를 탈출해서 망명 상태로 있으면서 맨하탄에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원고를 쓰고 그리고 어린 왕자를 출판한 게 아니에요. 생텍쥐페리가. 네. 자기 그 친구인, 그러니까 애인이자 친구인 실비아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제 저널리스트에게 이걸 원고를 주고 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거를 책을 냈고 이걸 JP 모건이 그 초고를 사들인 거예요. 난 너무 반가웠던 게 그 생텍쥐페리가 직접 손으로 그린 어린 왕자 그림 그리고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있죠. 네네. 그 모자 그림. 그 그림이 그 생텍쥐페리가 직접 그린 그 6필 원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린 왕자의 그 사파도 전부 생텍쥐페리가 그린 거였군요.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이 무식해서 몰랐어요. 아니, 나도 잘 몰랐었죠. 근데 나는 그냥 직접 그렸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네네. 와, 가서 보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JP 모건 라이브러리도 가서 느꼈던 거는, 여기는 책벌레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로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그 공공도서관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유서 깊은 도서관이고 실제로 그렇죠. 책을 읽는 용도 그 목적으로 그렇죠. 많이 이제 가는 곳이고 그 JP 모건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인가 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가서 도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JP 모건이 평생에 걸쳐서 사 모았던 그 수많은 엄청난 장서들을 볼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이제 그 뉴욕 그 시내 쪽에 있습니까? 저희 제가 묵었던 파드 39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정도예요. 거기 참 그 뉴욕 가신 분들은
그 네. 저기 타워 뭐죠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예, 그쪽이랑 두 예. 분 꼭 거기는 가시는데 타임스퀘어에서 뉴욕 공공도서관이 걸어서 10분. 네. 그리고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모건 라이브러리가 15분, 걸어서 15분. 야, 이건 그리고 정말로 타임스퀘어에서 걸어서 재밌겠다. 10분 거리에 센트럴파크. 아, 이 코스는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예. 박동 부장님 꼭 한번. 우리 그때는 내가 한국에서 전화 받고 박동 부장님이 미국에서 전화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미국 기대됩니다. 특파원 박동 부장님의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뉴욕 지금 쿠바로 가는 긴 여정에서 네. 첫 번째 기착지인 뉴욕, 그러니까 경유지인 뉴욕,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유지인 그 플로리다의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이제 야. 첫째 날은 디즈니월드 3일권 패스를 끊었고요. 네. 그래서 첫째 날 매직 킹덤에 가서 퍼레이드를 보고 미키 마우스와 다 만나고, 어제는 이제 그 디즈니월드에 파크가 공원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매직 킹덤, 그리고 애니멀 킹덤, 앱콧, 할리우드 스튜디오, 주로 유명한 게 네 개 정도 있는데요. 어제는 앱콧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따끈따끈한 이제 그 라이드죠. 지금 아마 테마파크 덕후들 사이에서는 가장 화제인 라이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라이드가 있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마블 덕후들이 사랑하는 그 가오갤을 테마로 한 라이드가 있는데, 그걸 어제 탔는데 정말 그거는 제가 어제 타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 지구 문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 기술의 총화가 이 라이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너무 재밌게. 저는 라이드라고 하면 저는 사실 테마파크를 많이 안 가봐서 그렇게 무섭게 가는 청룡열차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단어. 청룡열차류나 뭐 이렇게 그 제가 아는 가장 최신 거는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그 자이로드 맞아요. 예, 맞아요. 수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미뤄봐서는 뭔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걸 그대로 재현한 뭐 그런 건가 봐요. 역시 박동 부장님, 그냥 내가 막 두서없이 막 수다를 떠는데 탁탁탁 핵심을, 정수를 짚어내십니다. 디즈니 월드의 모토가 뭐냐면 Where your dreams come true. 당신의 그 꿈, 당신의 환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어제 내가 이제 겨울왕국 라이드도 있거든요. 네. Frozen Ever After라는 제목의 라이드인데, 이걸 타면은 진짜로 엘사와 안나가 나와서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이게 그냥 화면이 아니라 로보틱스 기술이라 그럴까요? 그 로봇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서, 우리 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테마파크 라이드 가보면은 약간 로봇 있긴 한데, 왜 그 자동 기계라서 단순 동작만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올라프 눈사람 있잖아요. 네네.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데, 손동작, 고개 돌아가고 눈 돌아가고 하는 게 너무 정교해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로봇으로 이거를 다 기술을 갖다가 가는데 놀랍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올란도 디즈니월드고, 원래 오리지널 디즈니랜드는 LA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제가 2007년도 8년도 정도에 5살 된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내가 간 적이 있어요. 걔가 부럽다. 걔가 있잖아요. 네. 5살의 걔가 딱 거기를 가서, 거기에 가면은 그 백설공주가 나와서 이렇게 그걸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디즈니랜드에 가. 그러면 디즈니랜드 그 캐슬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에 우리가 그 나오는 영화 로고에 딱 나오는 그 캐슬이 그 디즈니랜드의 가장 이제 중간에 있는 장소거든요. 네. 그 캐슬이 있고, 그 캐슬 앞에서 백설공주가 나오는데, 그 정말 만화 영화에 보면 그 백설공주가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 그때 5살 난 애를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미니까 얘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진짜로 자기가 공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늘 TV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공주님을 실제로 저렇게 눈앞에 있어. 감히 자기가 옆에 가지를 못해. 근데 내가 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라이드를 타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나하고 계속 이 화상으로 통신을 해요. 그러면서 피터 퀼이 나한테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광속으로 달려갈 거야. 우주속을 달려갈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난 이걸 다 알죠. 저거는 촬영한 거고 배우가 그냥 가오갤의 배우가 한 건데 아는데도 아이들은 여기 오면은 정말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저 어디로 날아가는 것 같은 타임워프 하는 그런 기분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디즈니가. 이거 애들 다 크기 전에 돈 벌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파크 이용료가 2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그게 그런 거죠? 요즘은 거기 이제 줄 서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패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를 나는 따로 구매를 했어요. 나는 지금 네. 패스 빼고 지금 간 거고 그게 이제 진입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 나는 이제 진입 서비스로 따로 한 2만 원 정도 해서 그러면 어트랙션 2개 정도를 이제 줄을 스킵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 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가오갤은 그건 원래는 이제 버추얼 큐만 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보통 프로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네네. 대기 시간이 60분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줄 설래 아니면은 10,000원 내고 그냥 쭉 들어갈래. 후자를 선택해야죠. 멀리서 온 여행자라면. 미국 사람이라면 언제든 또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저기 올랜도에서의 스케줄은 또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저는 디즈니랜드는 4일간 있고요. 네.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그쪽에 있나요? 올랜도에? 올랜도가 양대 이 테마파크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냥 올랜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제주도 생각하면 돼요. 왜 제주도에 가면은 온갖 테마파크들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왜?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에서도 테마파크를 가본 적은 없어. 제주도에 가서 따님이 있다면은 꼭 가는 곳 중 하나가 헬로키티. 그런 자그마한 테마파크들이 그렇죠. 많군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그런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네. 그리고 뭐 일출랜드라든지 뭐 이런 곳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올랜도도 휴양지다 보니까 다양한 테마파크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파크를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사람 너무 인생을 너무 낙낙하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제가 예능 PD라고 생각해요. 나는 평생 예능 PD로 살 거예요. 예능 PD는 어떤 사람이냐면 잘 놀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 예능 PD가 일단 잘 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보고 이를테면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가수 공연 쫓아다녀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음악 프로 연출할 때는 가수들 콘서트 다 쫓아다녔어요. 어떤 가수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나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드라마 연출할 때는 연극 보러 다니고 우리나라 공연들 다 보러 다니면서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능 PD는 잘 놀아야 돼요. 그리고 잘 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재미난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우리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난 계속 놀 거야. 그 올란도에서는 주로 테마파크를 다니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바로 이제 쿠바로 넘어갑니까? 일정은 이제 쿠바로 쿠바가 넘어갑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왔네요. 자, 우리 지금 벌써 한 30분 다 되는데 나 저기 책 얘기 하나만 해도 돼? 그럼요. 미안. 오늘 너무 내 얘기만 하는데 박동 부장님. 난 박동 부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예전에 박동 부장님이 자이언트 임팩트 얘기한 적 있죠. 자이언트 임팩트?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니야. 그때 박종훈 기자 얘기하다가 그때 왜 이 경제서의 그 대가들 얘기하면서 박종훈 KBS 경제기자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네네네. 박종훈. 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들 얘기하면서 자이언트 임팩트 얘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외여행 와 있을 때는 그 예스24 북클럽에서 전자책을 이제 대여해서 현장에서 읽거든요. 네네. 그렇게 바쁜 일정 책에서 또 어떻게 책을 이렇게 보세요 또? 책 읽기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디즈니월드에서 나는 이제 혼자 여행 중이고 디즈니월드에서 보통 그 라이드 하나당 30분, 40분씩 줄을 선단 말이죠.
줄 서 있는 동안 책을 읽는 거야, 전자책을. 디즈니 월드에 갈 때는 꼭 책을 들고 가라. 여기서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책과 휴대폰을 따로 가져가야 돼요. 휴대폰을 가져가서 네. 만약 휴대폰으로 전자책을 계속 읽다 보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잖아요. 네. 여행 중에 휴대폰 배터리 다는 거 최악입니다. 왜냐?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으면 나중에 우버를 못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숙소로 가는 구글 지도를 띄울 수가 없어. 숙소로 가는 구글 디렉션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책을 저는 크레마 카르타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로 책을 보는데, 나는 이게 책을 읽을 때, 그때 나는 그냥 박종훈 기자님 그때 얘기했던 게 생각났는데, 마침 예스24 들어갔더니 자이언트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책을 딱 읽었는데, 자, 이 책을 제가 핵심을 3분 만에, 3분 동안 내가 파악한 핵심. 그러니까 들려주세요. 아니, 이 책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읽고 결심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이언트 임팩트는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나온 말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 작년에 그러니까 왜 그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할 때 네. 빅스텝으로 올리다가 이제는 빅스텝으로도 안 되겠다. 이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겠다 해서 확 올려버렸잖아요. 네. 지난 20, 30년 동안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는 저금리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고금리 시대를 지난 20, 30년 동안 겪어본 적이 없어. 말인즉슨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회사 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느끼는 게 계속 금리가 쌌던 시절만을 기억을 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은 어떤 변화가 오는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그 메모를 해놨어요. 자, 금리 인상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6개월이나 18개월 후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극적인 상황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미국 연준이 2004년 1%였던 금리를 2006년 5.25%까지 인상한 뒤에 경기 침체가 언제 왔느냐? 2008년 우리가 그 아는 왜 그 유명한 이 2008년의 금융위기 있잖아요. 네. 그게 금리 인상을 딱 다 단행하고 나서 1년 반 지나고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작년 말 정도에 왜 금리 인상이 확 됐잖아요. 네. 갑자기 고금리 시대로 됐고 그러면 1년 반 동안은 몸살이면서 현찰을 한번 모아봐야겠다. 지금부터? 아니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자산을 잘 이제 그걸 해가지고 1년 반 뒤에 준비를 해야겠다. 총알을 좀 쟁여놓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박동훈 부장님 네. 투자서 많이 보시는 박동훈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저는 그 박종훈 기자의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시간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훈 기자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 뒤에 뭐 1년에서 1년 반 뒤에 침체가 온다. 근데 요 타임 스팬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투자의 그 방향을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늘리느냐 아니면 자산을 많이 늘리느냐 이거를 너무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서 거기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예. 박동훈 부장님. 예. 내가 이래서 나는 박동훈 부장님을 좋아해. 박동훈 부장님 진짜 아니 솔직히 지금 자이언트 임팩트 읽은 거 아니죠? 저는 안 읽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안 읽었는데 실은 그 다음에 내가 할 얘기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아 그거예요? 나는 왜냐면 여기까지만 끊고 나는 박동훈 부장님 그냥 사실은 박동훈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동훈 부장님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네, 뭐 다양한
저는 주식 네. 투자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는 사람이고. 아, 네. 자, 여기 책에 딱 그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 네. 주식 투자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그런 6개월에서 측면이 있죠. 1년 네. 반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경우는, 왜냐? 주식은 선행지표, 선행하니까. 대표적인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반등하기 전에 주식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주식은 먼저 그걸 해야 되고, 대신에 반대로 부동산은 후행지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기 동안 가계는 소득을 줄이고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에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서도 부동산은 한동안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건, 그러니까 지금 6개월에서 18개월 얘기했을 때 박동 부장님이 그건 너무 길게 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 맞아요. 주식은 더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은 더 길게 시간을 봐야 된다. 어떤가요? 네네. 제가 본 해석이 맞나요? 예, 저도 그렇게 예, 굉장히 동의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책 읽고 제일 좋겠던 건 자이언트 임팩트에서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하여튼 고금리 갑자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고금리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여행이에요. 지금 여행길인데. 정말 아이처럼 노는 시간과 맞아요. 맞아요. 그 틈새에 그 틈새에 이 박정훈 부분으로. 경제 기자의 그 자이언트 임팩트를 읽으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한 이 공부가 맞나 혹시나 해서 이 또 고수이신 우리 우리 박동 부장님 항상 내가 고수라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항상 왕초보에게 초보는 고수다. 내가 그리고 초보도 아니야. 네. 우리 박동 부장님 정도 되면 사실은 중수 이상한데, 내가 보면은 아주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 고수라고 불러드립시다. 언젠가는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설을 가고 싶네요. 아이들 데리고. 네. 그 쿠바는 그러면은 거기서 비행기로 가나요? 그렇죠. 마이애미에서 1시간 반 비행기. 직항. 아주 가깝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일본의 좀 먼 곳 정도? 그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그러니까 곳이었군요. 배 타고도 넘어오고 막 그러는 거죠, 뭐. 아바나로 들어가십니까? 아바나로 들어갑니다. 야,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다음 주에는 아바나.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다. 거기는 좀 더 음질이 좀 더 떨어질 것 많이 같네요.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의외로 또 쿠바가 IT가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가서 직접 겪어보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는 햄버거 그리고 이 올랜도는 역시 남부라서 치킨이네요. 치킨 KFC. KFC 발상지도 그쪽인가요? 켄터키 쪽이니까 조금 역시 남부긴 한데 지금 참 KFC 얘기하니까 나는 네. KFC가 나오는 영화 그린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봤죠. 봤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 재밌죠. 영화. 그 영화에서 왜 그 치킨 먹고 이렇게 도로에서 던지는 장면 너무 재밌잖아요. 어떤 장면이었죠? 그게 뭐냐면 그 운전기사가 흑인 그 피아니스트에게 맞다. KFC 안 먹어봤다고 맞다. 야 니들 같은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그린북을 내가 어디서 봤느냐 뉴욕 공공도서관 그 트레저스 거기에 있어요. 트레저스. 거기에 트레저스 그러니까 이 자료 보관실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격인 거예요. 뉴욕 공공도서관 1층에 박물관 같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역시 거기도 무료 공개인데 갔더니 1960년대 그린북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책자가 있어요. 그 그린북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 그린북이 뭐냐면 1960년대에는 아직까지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흑인이 여행을 할 때는 여행 책자 가이드북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흑인이 그러냐? 묵을 수 있는 숙소. 흑인이 갈 수 있는 술집과 흑인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정해져 있어요. 흑인이 갈 수 없는 식당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은 맞고 쫓겨나죠.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흑인에게 안전한 여행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게 그린북인데, 갔더니 뉴욕 공공도서관 갔더니 1960년대 책자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60년대 책 같은 게 박물관에 가야 있겠죠. 그죠? 그런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사람들이 쓰던 그린북이 그 보관이 그린북이 되는군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고 너무 반가워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건 또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아까 내가 여쭤보려다 계속 놓친 게 또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로즈룸? 리딩룸. 네, 로즈 리딩룸은 그러면은 그 넓은 축구장만한 게 그냥 열람실인데 투어하는 그런 장소로 돼 있는 건가요? 여기가 뭐냐면 실은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사실은 뉴욕 시민이거나 그 도서관 이용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로즈 리딩룸은 제가 나중에 사진 보내드리면 보시면 아실 텐데 너무 멋있는 장소라서 관광객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구경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람객들이 좀 불편을 느끼겠죠.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만 관광객들을 이제 투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한 바퀴 구경하고 사진 찍고 나오게 하도록 그 배려를 했어요. 근데 가보면 거기에 안에는 다 사람들이 공부하고 책 읽고 자료 읽고 막 그 벽면에 빽빽이 놓인 그 책들 뒤져서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 JP 모건 거기처럼 특별한 걸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아니라 거기는 열람실인데. 정말로 그냥 열람실이에요. 그리고 구경할 만한. 여기는 그냥 박물관 같아요.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 맞은편에 이제 실제로 기능하는 그 도서관 현대식 건물이 있는데, 재밌는 게 그 현대식 도서관의 건물에 바깥에 이렇게 전면 유리창에 스파이더맨 이 그림이 커다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스파이더맨의 모토가 Your friendly neighbor잖아요. 당신의 친절한 이웃.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딱 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도서관이야말로 당신의 친절한 이웃이다. Your friendly neighbor. 그리고 커다랗게 스파이더맨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그냥 그 방사능 독거미에게 쏘여서 얻은 초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피터 파커는 실은 그 되게 기계 덕후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에서 이렇게 쏘아내는 그 거미줄 있잖아요. 네네. 원래 그 스탠리 만화에서는 원작 만화에서는 얘가 직접 그걸 만드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둘이 약간 그런 게 둘 다 약간 엔지니어들이고 기계 덕후들이고 그래서 IT 쪽으로 강하고 막 그래서 둘이 약간 친분이 있는 그런 그게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지식이 힘이다. 도서관으로 와라. 자, 위트 있다. 그치?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김 PD님의 이 설명을 듣고서 다시 마블 영화를 보면 또 다르게 보일 것 같아.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건 저는 다 해봅니다. 그게 마블 영화 관람이 됐건 놀이공원. 기대됩니다. 쿠바에서 또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지. 또 새로운 재미를 또 여러분들께 발굴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내 얘기만 하고 있어. 박동 부장님 책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아니. 당분간은 다음 요 시간에. 여행 기간은 특집입니다. 특집. 알겠습니다. 매주 특집. 네. 매주 특집. 예. 다음 주에 그러면 쿠바 특집으로 뵙고 만약 업로드가 늦어진다면 아마 쿠바에서의 통화 상황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 줄 알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늦더라도 반드시 쿠바 여행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예. 몸 건강히 재밌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박동훈 뵙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네.